김재원은 마침내 그의 삶에서 덧없는 기쁨과 지속적인 고통을 함께했던 여인,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한다. 그것은 밝은 무대 조명이나 관객의 박수갈채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작은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경력 초기에 숨기려 했던 기억과 상처와 마주했던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2001년 2월 9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재원은 유망한 젊은 배우이자 모델로 아워 블루스 2022, 킹 더 랜드 2023, 하이어라키 2024에서의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24세의 나이로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는 이미 친숙한 얼굴이 되었지만 그 후광 뒤에는 깊은 슬픔을 지닌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난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화면 속 인물로 변신했을 때 밝았던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참으려 하지 않는 눈물로 인해 흐릿해졌다. 그는 그 사랑을 인정했지만 그와 함께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슬픔이 그를 세상이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적 실패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2018년 그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두 번째 아버지처럼 여겼던 할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목수로 일하던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는 목공 작업장에서 그 옆에 앉아 그가 전쟁 후의 힘든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던 오후를 기억합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종종 그에게 재원아, 인생은 나무 한 조각과 같아.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조각해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 김재원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당시 연예계에 데뷔할 첫 기회였던 큰 오디션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짧은 전화 통화로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그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연습실에 서서 대본을 계속 움켜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떠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울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제때 돌아오지 못했는데 몇 년 뒤 그는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서울에 살았고 할아버지는 부산 근처의 고향에 머물렀으며 당시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바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와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새긴 작은 나무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작은 새는 높이 날고 싶다는 그의 꿈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가상 대화에서 내가 그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낀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 조각을 잡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그의 슬픔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압박과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재원은 2018년 모델로 데뷔한 뒤 2021년 배우로 전향하자마자 잘생긴 외모와 우월한 키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그러한 명성에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제 재능이 아니라 외모로만 주목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 댓글들을 읽고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 상실과 사회적 압박이 합쳐진 것인데 그는 이러한 고통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겪습니다. 김재원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가슴 아프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꿈을 가진 서울의 청년에서
유망한 신인 스타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17살의 나이로 2018년에 모델 경력을 시작했으며 1미 86의 인상적인 키와 섬세한 얼굴 덕분에 패션 캠페인에 출연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2021년 한국 필리핀 합작 웹드라마 러브 프롬 홈에서 주연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사요랑이라는 OST를 부르며 연기 데뷔를 한 데서 비롯됐다. 그는 2022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여기가 내가 속해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그에게 국제적인 주목을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필리핀에서 귀여움과 따뜻한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2022년은 TVN 드라마 아워 블루스에서 차승원이 연기한 캐릭터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며 10대 영호 역을 맡게 된 큰 전환점이었다. 이 역할은 그가 청중의 인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의 눈에도 그를 잠재적인 새로운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해럴드 팝의 차승원이라는 베테랑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성공에 힘입어 그는 스틸러, 더 트레저 키퍼 2023에서 열정적인 젊은 직원 신창훈 역을 맡았고 킹 더 랜드 2023에서는 매력적인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조연 스튜어디스 1호운 역을 맡았습니다. 정점은 2024년 넷플릭스의 하이어라키에서였는데 여기서 그는 부유하지만 갈등을 겪는 학생 김리안 역을 맡아 가상의 202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상상 속 수상 소감에서 제가 그 무대에 서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2022년 우리 블루스 촬영 직전에 주요 장편 영화 출연에서 제외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과의 모의 인터뷰에서 몇 달 동안 훈련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두운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3년 킹 더 랜드와의 일정 충돌로 인해 국제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거부한 것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코리아 타임스에 대본을 보고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입혔고 혹독한 업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를 쌓기 위한 노력은 김재원을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하이어라키를 촬영하는 동안 3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작업해야 했고 수백 페이지의 대본을 암기하고 복잡한 캐릭터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는 MBC에 기숙사로 돌아가 혼자 앉아 지쳐서 울었던 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스틸러, 더 트레저 키퍼를 준비할 때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액션 장면을 익혀야 했고 그 압박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샌드백을 치는 연습을 했는데 손에서 피가 났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재능,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재원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의 개인적 열망과 그의 가족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한 꿈을 꾸던 서울 소년에서 그는 이제 한국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변신했고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청중에게 더 가까이 전달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김리안이 맡은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가 내면의 깊이와 성숙함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며 그는 항상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2024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가상 이벤트에서 관객에게 내가 그저 예쁜 얼굴이 아니라 진짜 배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김재원 역시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으로 돈을 보내서 그들을 부양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유니비전에서 부모님이 저를 배우로만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압박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는 KBS에 저는 다른 청소년들이 저처럼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를 추구했습니다. 김재원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을 겪는 감동적인 장이다. 19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경력 초기에 만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연극과 영화를 공부했던 SWES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긴 머리와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그가 데뷔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가상 대화에서 그녀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Our Blues 이후 바쁜 일정 때문일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2020년에 Love From Home을 준비하던 중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코리아 헤럴드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별 후 매일 밤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상실감인데 이 고통은 하라버